안녕하세요. 추목하는 남자, 예술분재원, 추목 전문가,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 나무 한번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 추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 영상을 보고 미리 한번 내용을 쭉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영상만 찍자라고 하면은 일단 튕기고 보는 우리 부감독님 때문에 제가 그걸 미처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듯이 모든 잘못은 부감독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힌다라는 말은 인정한다라는 뜻이겠죠? 아니죠. 자. 부정하는 거지. 자, 이 나무를 갖다가 추목을 하는데, 또 추목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나, 예술지기도 이른바 진화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이 사소한 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와 보면은 큰 걸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존 방식에서 약간 거기서 조금 더 더해진 그런 거니까 그 진화를, 기술의 진화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무는 1차로 순집기를 한 상태입니다. 순집기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이 나무를 굳이 이 잘생긴 나무를 추목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감독님, 그러죠? 예. 근데 지금은 뭐 대학원 나와서 그 이상도 뭐 예, 하는데. 그러죠.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는 것 같아요. 추목할 줄 알면 됐지, 뭔 또. 그리고 이 정도 나오면 됐지. 근데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끈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곡이 쭉 들어가서 여기하고 윗부분하고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딱 보면, 정면에서 보면 그 지구로 쭉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부분이 그 가지가 이제 분열을 했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거기하고 빨림이 그 위에는 좀 두껍고 그 밑에는 좀 얇고 완전히 그 빨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해. 그렇죠. 여기는 가늘고 여기는 퉁겁고 전라도 말로 퉁겁고. 근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여기는 자꾸 철사를 감고 나무한테 자극을 준다. 자극을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극을 안 줬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키워내고 나서 여기서부터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이 정도 나무를 키워내려고 그러면 사실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치, 가지, 수감도 가지 일지도 그렇고, 가지가 좀 굵고 그러면. 그래서 이 정도 나무를 우리가 그냥 이거 가격 얼마 해가지고 가격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경매를 받잖아요. 또는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나무 내력을 보면은 이 나무가 살아온, 또 신경 써서 배양해온 과정을 보면은 결코 가벼운 나무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는 곡을 잘 넣었어. 제가 보니까 그 정성.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추목을 하게 되면은 이 나무 통일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이런 곡이 여기 빤 뜨던 요 부분을 갖다 제거를 함으로써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추목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던 것이고, 드디어 이제 오늘이 5월 7일 어버이날 하루 앞두고 이 나무를 모수에서 독립시키는 기초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이제 이 정도에서 조금 이따 작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뭐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선전을 했던 건데, 이 내추럴 루팅 파우더. 그러니까 아마 자연적인 뿌리 가루. 뭐 그런 거예요?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밝은제라는 얘기죠. 이 밝은제는 아래에, 제품 거기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제가 최저가로 판매하는 데를 찾아 놨으니까 글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루팅 파우더인데 요게 영국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영국에서 수입한 거고 예전에는 굉장히 이 루팅 파우더라든가 누톤이라든가 가격이 상당했거든요. 네. 지금은 그 10,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싸게 받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최저가를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3만 원 넘게 파는 데도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루팅 파우더인데 이건 주로 초본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화나 이런 거 사 먹는 거 거기 아니고 나무 목질 부든 나무. 그래갖고 천연 성분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문제는 제가 이걸 사용법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 사용법은 뭔 거니? 이 나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삽목을 할 때. 그러면 단면에다가 물을 묻혀갖고 잠깐 여기다 푹 적셔요. 그래가지고 그 조금 한 시간을 지체했다가 이게 삽목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삽목이 아니고 취목이단 말이죠. 그러면 취목을 할 때는 어떤 비율로 섞어야 잘 섞었다고 소문이 나느냐. 이제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진하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이 욕심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욕심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 흑성분이 이렇게 됐는데, 이건 제가 지금 사용하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기다 해서 실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감독이 너무 바빠요. 와서 밀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더 바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아직 좀 남아있어요. 어제 쓰던 거. 어제 쓰던 게 남아있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거 다 깨끗이 씻어내고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요것을 갖다가 섞어서 이게 나무에다가 붙이잖아요. 붙이면은 요게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의 효과가 1년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굳이 씻어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루팅 파우더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황토가루예요. 근데 이 황토가루를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장만했던 것인데, 요 존재를 잊어버리고 저국토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저국토하고 황토가루는 약간 특성이 좀 달라요. 그것도 팔아? 아니,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간장게장 사 먹고 빈통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다르냐면은 황토가 점성이 더 강해요. 그렇죠. 그 저옥토보다도. 그래서 이 잘라진 단면에다 발랐을 경우에 요것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덜 떨어지죠. 그러면은 방법은 뭐냐? 요 몇 대 몇으로 섞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걸 주야장창 잠 안 자고 연구를 한 결과 결론이 얻은 것이 요 한 컵이죠. 요 한 컵을 여기다 넣어요. 한 수저. 한 수저. 이래서 이럴 때 부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저도 실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또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이렇게. 1대1이요? 요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많죠? 그러면 조금 남겨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반품하고, 이 정도 해서 1대1로 섞어요. 1대1로 섞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확대해요, 얼른. 했어. 그래요? 이렇게 해서 1대1이 섞여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음에 뭔 거니? 이 정수기에서 받은 시원한 물. 요걸 갖다가 여기다 넣는데,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넣고 나서 요걸로 젓는 거예요. 져서 가지고 요걸 어느 정도까지 만드느냐? 묽은 죽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섞이게끔. 네, 섞이게끔.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버렸다 그러면 또 여기다 한 컵 넣고 또 한 컵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완전히 섞이게 계속 뒤집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요걸 완전히 섞이게 만들면은 이 밝은제 처리를 위한 기본 이 밝은제 이 혼합 있죠? 요 작업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요 점성이 이제 점성은 제가 이따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방법은 똑같은데,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 밝은제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혹자는 또 그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에이, 어차피 소사나 명자나 불이 잘 내리는데 뭐 굳이 밝은제를 쓴다고 저 야단 법석을 하면서 그 수수료 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유는 우리 부감독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왜 올해부터 예솔제기가 이게 본격적으로 밝은제를 쓰기 시작했는지. 빨리 설명해요. 노려보지 말고. 나 그렇게 쳐다보면 기죽는다니까. 왜 올해부터 예솔제기가 밝은제를 쓰기 시작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라고. 밝은이 잘 되니까 썼겠지. 현근이 안 생긴다고? 예? 현근이 안 생긴다고? 이게요, 취목을 하면은 우리가 1차로는 그러잖아요. 뿌리가 나오면 된다. 이 1차잖아요. 근데 2차는 뭐냐? 뿌리를 많이 뽑아낸다. 그러면 어차피 뿌리만 내리면 되지. 그게 뭔 중요하다고. 근데 제 경험을 해보니까 제 취목을 당시에 뿌리가 빽빽이 내린 나무가 있고 뿌리가 약하게 내린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3년을 배양을 해도 3년 배양을 하면은 뿌리가 많이 내렸던 나무 있잖아요. 요건 완전히 활착을 해가지고 소사의 경우에 밑동이 확 굵어지기 시작해요. 3년 되었는데도. 근데 뿌리가 약했던 나무는 3년 내내 사력 회복만 하고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지. 네,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으면은 그것도 저것도 즐거움이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앞으로 60년 살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만들어서 자손만대 유산으로 길이 물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밝은제 작업을 그래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밝은제 한 통을 사면은 나무로 수백 줄을 갖다가 취목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내 인건비. 한 번 더 먼지거리를 해야 되고 또 한 30분 기다려야 되고. 요 작업만 조금 더 번거로울 뿐인데 이렇게 잠시 번거로워서 3년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사를 취목을 해도 소사 취목 잘 된다라고 해도 하다 보면은 뭐가 있는 거니? 뿌리를 안 내리는 나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 중에서 단 한 주, 100주 중에서 한 주만 내려도 결론적으로는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소중한 작업, 밝은제 처리하는 작업을 밝은이 잘 되는 나무라도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제가 취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무를 이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무 우리는 기초 작업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 가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갖고 떼어내기 시작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보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쓰느냐? 매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는 대충 잘라도 돼요. 그렇지. 예. 이 밑에는 조금 넓게 하든 어쨌든 이제 잘라도 되는데 이 위치만큼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렇지. 뿌리라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띄어서 하지 왜 그러느냐?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다 바짝 붙이면은 일단 발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나무가 필요한 위치에서 가지가 아니고 간이 되는 거예요. 쌍간처럼.
그래서 높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 나무를 미래의 완성목을 생각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자, 확대하고 계시죠? AI가 이거 확대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아니, 그리고 또 뭐라고 또 해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가지 때문에 잎사귀 때문에 안 보여. 아, 그러니까 확대를 해야지. 여기. 아, 그래도 이제 잎사귀가 커져서 안 보이는데 뭘. 하여튼 해 빨리. 그래서 요걸 갖다가 미리 이렇게 줄을 딱 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때 이 조금만 더 깎아내야지. 조금만 더 깎아내야지. 그래갖고 엿장수가 엿띄어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대개 모든 나무들은 요런 내디가 있을 때 이 밑에가 뿌리가 잘 내려요. 바로 밑에서. 그리고 이것이 내리면은 그루 솟음새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 이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이게 공짜로 자꾸 가르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까? 응? 괜찮아요. 이렇게 가르쳐 줘도? 복 받고 오래 살겠죠? 그렇죠. 응.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고 이 가위를 갖다가 집어 넣는데 이 가위가 없으신 분들은 아, 이 부감독이 칼을 다 어디다 감춰놨어. 칼 거기 있어. 잘 찾아봐요. 잘 찾아봐도 안 보여. 아, 있어. 나도 어제 하나 했는데. 남이 숨겨놓은 것은요, 치우는 것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아이씨, 그냥 해. 아, 여기 있어. 아, 진짜로 꼭 움직이게 만드네. 어딨어요? 몇 개만 여기 뒤적으면 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요. 이렇게 다른 물건으로 다 덮어서 가려놓고 아유. 눈짝은 나에게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 무리 아니에요? 네? 선생님은 저요. 그래? 어디 있을게요? 가서 그럼 보면은 없어. 그 찾는데도 한참 걸려. 자, 이 칼날은요, 정확하게는 소독을 해서 써야 맞아요. 베트남에는 소독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칼날이 지금 사람 쪽으로 달라붙잖아요. 예. 그래서 칼날이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가위를 쓰면은 사실 요 위험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 같이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넣어갖고 가위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빠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요 한 1000주 이상은 이 취목을 해봐야 돼요. 가위로 하면 제대로 안 나가. 네. 그 마음대로 아. 손대로. 선대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가위 있는데 네. 이제 그걸 해봐야지 이제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1000주 정도 해보면은 된다고. 그 자그마한 호가위 하나 아니다. 거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네. 이 계획대로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쭉 둘레를 갖다 벗겨주는데 이 대개 여기서 보면은 뭐 목질부 뭘 긁어내라 어쩌라 해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도 이렇게 설명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칫 초보자의 경우에는 물관부를 훼손을 시켜서 아예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나무가 말라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경험으로 보면은 위아래가 붙은 경우는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지름 이 굵기 두세 배를 하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밑에까지 다 긁어야 되잖아요. 한 3cm 정도 긁어내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3cm 공간이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비무장지대예요. 위에서 밑으로 안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 공간을 갖다 비무장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가깝게 이걸 너무 좁게 만들면 위아래가 붙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목대다라고 하면은 한 3cm 정도 하면은 거의 붙을 확률이 한 3%, 2%? 이 정도로 이제 수렴을 하죠.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물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은 껍질이 아주 잘 벗겨집니다. 예, 어제 이렇게 우리 부감독님은 왜 이렇게 안 벗겨지냐고 막 승질을 내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복을 하십니까?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저 소사 나무는 잘 벗겨졌는데 예. 윷놀이는 이상하게 너무 잘 달라 물이 들어올라온 것도 아닌데 그거는 잘 안 벗겨지더라고. 그렇게 갖고 이렇게 보면은 껍질이 이것이요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벗겨져요. 이게 물 오르는 시기라 이게 벗겨지는 건데 소사라고 해서 100%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부감독님을 위해서 부감독님을 약 올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껍질을 벗기기 전에 2-3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주갖고 나무 습기가 높아지면 이게 더 잘 벗겨집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생각은 못 했죠. 그래서 나무를 꼬들꼬들하게 약간 분토가 완전히 마를 정도로 마른 상태에서 요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생을 훨씬 더 하게 돼요. 벗기는데 힘들죠. 네. 벗기는데 더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부감독이 1시간에 걸쳐서 껍질을 벗겼던 것을 저는 몇 분 안 걸렸죠, 이거? 아, 그거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를 꼬들꼬들하게 말린 다음에, 벗겨. 그러면요, 어제처럼 또 2시간 걸쳐서 벗겨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무기가 되는가를 우리 부감독님이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아. 자, 이렇게 벗긴 다음에 뭔 짓을 하느냐. 여기 안 벗겨졌다. 여기가 상처, 혹이 난 부분인데 이 상처가 나중에 아무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꼭대기가 좀 이렇게 있고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쓰는 칼날은요, 가위도 그렇고 칼이 됐든 잘 드는 예리하게 갈려진 걸 써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둔탁하거나 이렇게 이 잘라지는 부위가 좀 진해겨지듯이 그렇게 되면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 보호제가 칼로스가 먼저 형성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걸 바르는데 붓으로 바르면 되지 않느냐. 이 취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텔을 한 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뭐야? 예? 모텔에 가면은 이런 간이 칫솔을 줘요. 그러니까 이 칫솔을 가지고. 근데 그 밑에는 왜 발라? 왜 바르는지는 또 나중에 다 가르쳐 줄게요. 나는 그렇게까지 안 발랐는데 그 위에만 발랐는데.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아껴야 잘 사니까. 자, 이렇게 밝은제를 바르고 나면은 금방 잘린 부위를 통해서 뭐가 흡수가 되는 거니? 바로 밝은제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독하게 써버리면은 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이 강한, 이것이 농도가 진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역으로 물을 빨아내버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건을 갖다가 손댄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체액이 거꾸로 흘러나와 버린다는 얘기죠, 수액이.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여기서 처음에 바를 때 이걸 진하지 않고 바르는 것은 바로 이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발라주는데 이렇게 발라줄 때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발라가지고 어느 정도가 가장 정확한 거니? 이렇게 몇 번 발라도 여기 흙이 둥글둥글하게 막 뭉쳐가지고 거친 시멘트 바르듯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끈하게 약간 그렇다고 흘러내리지는 않게 그 경계를 진짜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 놓으면은 우리 부감독이 질문했던 것이 있죠. 자른 부위만 바르지 뭐들을 이렇게 한다냐. 근데 요 밝은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럼 뿌리가 내리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밝은제 성분을 또 흡수를 해요. 그러면 여기 많이 바를수록 뿌리가 내린 다음에 또 이
밝은 열이 더 많이 흡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위에를 여기서만 정교하게 안 바르고 위에 지금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이렇게 발랐잖아요. 요것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충분히 다 발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요게 황토색을 뜰 때까지 요걸 갖다가 이제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좀 말려? 네, 말려야 돼요. 왜 그러는 거니?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수태를 감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수태가 젖어 있는 수태잖아요. 씻겨나가지. 싹 씻겨버립니다. 물론 씻겨내려도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 효율을 극대화. 그래서 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요게 바람에, 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이 황토가, 주변에서, 이제 좀 흙이 좀 굳었네? 라고 생각될 때까지 놓아두는 거죠. 그냥 다른 거 해야지. 비닐을 갖고 오고, 철사 갖고 오고, 저 수태 갖고 오고 하면 마르겠네. 네, 그러죠, 이제. 자, 부감독님? 네? 어때요? 분칠한 여인네의 얼굴처럼 말랐죠? 물기가 이제 완벽하게 100% 다 제거된 건 아닌데, 위에하고 여기하고 조금 다르죠? 네. 여기는 얇게 발라진 데라 좀 덜 말랐고, 아니, 완전히 말랐고, 여기는 조금 덜 말랐는데, 이 상태가 딱 좋습니다. 여기 완전히 바싹 말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효과가 떨어지겠죠. 네? 효과가 떨어지겠죠. 바싹 마르면? 네, 바싹 마르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말하는데, 요 수태는 하루 전에, 요 수태 보여주세요. 요 수태는 하루 전에 물을 3번 정도 갈아가면서 여기서 이 검역 절차를 거치면서 여기다 화공약품을 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쓰면은 나무한테는 해는 없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사람 손은 무지하게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리 물에다 담궈 놓고 3번 정도 하면은, 물론 이게 장갑 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수술용 장갑 끼고, 뭐 이렇게 수술용 장갑도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또 그게 맨손으로 하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맨손으로 천연 가죽 장갑이 끼어진 맨손으로 이렇게 장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닐이 미리, 원래 이렇게 넓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넓었던 건데, 세 개로 이렇게 폭을 해갖고 접어 놓으면은, 하는데, 비닐도 검정색이 좋아요. 그래야 이 뿌리 쪽으로 들어가서 햇볕에 차광하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가 좋죠. 물론 어떤 관엽이나 이런 데는 뭐 투명한 비닐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리컵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발견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그런 관엽이나 이런 것들처럼 뿌리가 쉽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몇 년을 쓴다고 얘기를 할까? 한 1000년 정도? 재활용이 가능한, 뭘 쓰느냐? 철사를 쓰는 거예요. 알루미늄 철사. 이거. 이거 아마 1000번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1년에 한 번 쓰는 거잖아요. 한 번 감아놓으면 1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을 쓰면은 1000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감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아까 꼬들꼬들 말랐던 황토 있잖아요. 황토가 이제 여기 수태에서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이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태라고 하는 것은 이 감는 요거 있잖아요. 수종에 따라 다르더라고. 요게. 어떤 나무는 세게 감아야 뿌리를 잘 내리고, 어떤 나무는 철사로 감을 때 그 강도를. 예. 그래서 소사 같은 경우는 세게 감아야 되거든요. 근데 철쭉 같은 걸 세게 감아버리면요, 엉뚱한 데서 뿌리가 내려요. 철쭉 같은 경우는 그거 보셨죠? 여름에 조금 이렇게 장마 지나고 나면은 아무 데서나 뿌리 내리는 거, 취목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뿌리 내리듯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 하나. 이거 자르는 게 좋을까요? 안 자르는 게 좋을까요? 잘라야지. 이건 이제 한 번 잘랐거든요. 보면 순 한 번 잘랐는데 이 정도는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얘들이 광합성을 해야 여기에 가서 칼로스 이 자른 부위 있잖아요. 거기가 아물면서 발근이 되죠. 예. 그래서 너무 자르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아, 4월달에 꼽지고 나서 자른 게? 예, 지금 꽃 다 따내고 명자나무니까 꽃 다 따내고 꽃하고 열매 다 따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순을 한번 잘랐는데 지금 평상시 같으면은 취목을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또 한번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은 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서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는 장소는 햇볕 좋고 바람 잘 통하는 곳. 그렇게 하면은 아마 내년 봄에 그냥 발근제 쓰지 않고 취목 작업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뿌리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공을 좀 더 들였는데 근데 공을 들이는데도 욕심껏 하지 말고 적정량을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상 취목하는 남자 예술분재원 취목 전문가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